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서늘함이 느껴지는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군자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다양한 질문과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군자란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키우시다 보니까 다른 식물에 비해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군자란이 다양한 방법으로 키워도 잘 자라는, 키우기 비교적 쉬운 식물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최고의 관심사인 꽃을 잘 피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존에 알려진 방법이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10월이 되면서 중요한 작업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실습 내용이 없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셔도 좋을 듯하고, 군자란에 대한 분갈이나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예전 영상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군자란을 키우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 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분갈이를 해서 잘 자라고 있는 개체이고, 다른 하나는 노란색 꽃을 피우는 실생번식 개체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기에도 아직 꽃을 피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한두 해 정도는 더 배양을 해야 되는 생육주가 되겠고, 그리고 반면에 이것은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꽃을 기대해 봐도 되는 개화주가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꽃이 피기 위한 조건으로 잎수를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잎의 수도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잎만 봤을 때 최소한 5장에서 12장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생육 환경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내가 키우는 것이 몇 장에서 핀다고 다른 사람들도 꼭 그 잎수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숙한 개체가 되어야 꽃이 피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꽃보다는 우선 먼저 배양에 더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서 개화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꽃 보기 전 과정에 영양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제나 비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양 공급 면에서 봤을 때 군자란은 깻잎가루나 유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름도 물론 좋기는 하고 예전에 저도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아파트 실내 환경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액비 종류를 물 줄 때 주기적으로 활용하시고, 코트 종류의 알거름 정도를 올려두시면 실내에서 깔끔하게 키울 때는 무난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선택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름 주는 시기나 방법도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름은 봄과 가을에 주지만 군자란도 다비성 식물이라 앞서 이야기 드린 액비를 물에 희석해서 평소에 꾸준히 주시고 상태를 봐가면서 영양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절을 원하실 경우에는 8월 이전까지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꾸준히 좀 주시다가 9월부터는 물만 좀 주시고, 저온 처리에 들어가는 10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질소 성분이 없는 인산과 칼륨 위주로 주시면은 꽃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꽃도 더 잘 피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비성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영양제나 비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다 보면 질소 과잉 증상이 생겨서 잎에 힘이 없이 길게 웃자랄 수도 있고 병충해에도 약해지고, 중요한 부분인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한 부분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서 어느 정도 성숙한 개체라야 꽃이 잘 핀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영양 상태도 건강한 개체라야 꽃이 잘 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해서 평소에 꾸준한 영양 관리가 꽃을 잘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관리 부분입니다. 물관리 역시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꽃눈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은 평소에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면 무난합니다. 여름에는 좀 더 빨리 말라서 자주 주게 되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따뜻한 실내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물마름 속도가 늦어지게 돼서 좀 더 물 주는 주기가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 관리와 분갈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흔히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의구심이 생겨서 몇몇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나름의 검증을 해보았는데, 예상대로 모두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군자라는 화분에 뿌리가 꽉 차야 자기가 죽기 전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야 되고, 또 군자란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 꽃 피는 이야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정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서 분갈이를 하지 말고 뿌리를 꽉 차도록 혹독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생의 상태에서는 그런 식물도 당연히 있을 테고, 또 그 말이 완전히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식물들은 그런 악조건을 만드는 것과는 무관하게 식물별 각각의 비교적 평범한 개화 조건만 맞으면 꽃을 피우게 되고, 상식적으로도 그런 극한 사항을 만들어야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을 대중적으로 판매한다는 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도 뻔한 대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런 조건에서 그런 이유로 꽃이 피었다면 그 꽃은 그 식물의 마지막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키우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식물을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키우시면 오랫동안 잘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와 연관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화분도 넓게 쓰면 꽃이 안 피고 작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 더 많이 반영되어진 부분이고, 실제 키워보면 넓은 화분에서 깊은 화분까지 다양한 화분을 이용해서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분을 불필요하게 크게 쓰다 보면 실내에서는 과습의 우려가 돼서 지나치게 화분을 크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실내에서 군자란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화분에 꽉 차게 키우는 것과 일반적인 개화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꽃이 핀다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고, 뿌리가 화분에 꽉 찰 정도로 자랐다면 그때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군자란은 자주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라서 분갈이 없이도 몇 년을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10년 이상도 그냥 키우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봤지만, 군자란이 그리 까다로운 식물이 아니라서 잘 살아주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키우지는 마시고 웬만하면 2-3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빛을 직광을 너무 과하게 받게 되면은 잎 끝이 타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잎이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는 곳에 베란다 같은 데서 두고 키우시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서 건강하게 잘 키워왔는데 꽃이 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자란의 개화는 앞서 이야기드린 기본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저온처리입니다. 저온처리 개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꽃이 피울 수 있는 성숙한 개체인 개화주와 아직은 성장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생육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육주는 저온 처리를 할 필요 없고, 앞서 언급드린 개화주가 될 때까지 기본 관리를 꾸준히 해서 더 성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을 기다리는 개화주의 경우에 저온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화분화가 되지 않아서 꽃을 피울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야간의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8에서 10도 정도에서 50일에서 60일 정도 지나야 여기 꽃봉오리가 생기게 되고, 반면 낮은 5도에서 6도씨 정도에서는 오히려 개화가 억제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10월부터 베란다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저온 처리가 돼서 꽃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생育환경에 따라 형성 시기와 꽃이 피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온에 두셨는데 꽃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화주가 그렇다면은 야간 온도를 확인해 보시고, 앞서 말한 5도에서 6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야간에는 보온을 해주어서 온도를 좀 더 높여줘야 꽃대를 빨리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저온 처리가 연속으로 50일 정도 지속되게 되면 꽃대가 나오지만은 가정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들쑥날쑥한 경우나 조금 덜 성숙한 개체의 경우에는 좀 늦게 꽃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꽃대가 올라오다 마는 경우도 생긴다고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온 처리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곤 하는데, 저온 처리가 되지 않으면 꽃대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저온 처리보다는 그 시기에 물과 영양 공급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저온 처리를 해서 꽃대는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밀어 올릴 힘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앞서 영양 공급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질소 성분이 적거나 없는 인산과 칼륨 위주로 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 시기에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미성숙한 개체가 힘겹게 꽃대를 올리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어느 정도 나온 개체는 실내로 옮겨도 꽃대 길이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고, 참고로 야간 온도가 20도씨 정도면 20일 정도 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끝으로 이 잎 관리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잎은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불순물을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우유를 거즈나 화장솜 같은 데 묻혀서 닦아내시면 윤기도 나고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해서 잎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군자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군자란은 비교적 키우기 쉽고 무난하게 꽃도 피워주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무언가에 얽매여서 개화 시기를 딱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생육 환경이 다 다른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나름의 노력으로 평범한 환경에서 꽃을 보는 거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쉽고 편하게 키우는 게 우리에게는 더 잘 맞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